네, 저는 전쟁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구역은 서해 바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거죠. 그게 90% 가까이 된다고 보는 거죠. 군부대 시찰 가면 지도 딱 펴놓고 뭐 부산, 포항 그냥 때리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저는 코너에까지 몰진 말아야 된다고 봐요. 김정은이 그런 핵버튼이라든가 이런 건 누르지 않게끔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북한에서 간첩이 와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그 신분사회를 다 만들어 놓고 과반수의 인민 대중을 노예 취급하고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고 자기가 쌀을 못 먹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이 좀 그 상황에서 좀 없어지고 좀 더 나은 삶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희망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최악에서 살다 보니까 좀 차악을 선택해볼까 하는 거죠. 네, 저는 전쟁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대에 있을 때 2015년쯤인가 정세가 긴장했어요. 그때 신발도 못 벗고 잤거든요. 모든 이제 경계 근무 나가는 거를 2배로 증강해가지고 다 내보내고, 일체 어떤 농사일 다 안 하고 다 그냥 전쟁 준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발 좀 전쟁 좀 일어나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상황이 처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뭐가 됐든 제발 좀 바꿔달라는 그런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전쟁이 그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건 알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 좀 일어나라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구역은 서해 바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거죠. 그게 90% 가까이 된다고 보는 거죠. 서해안은 지형학적으로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이것에 6.25 전쟁이 끝나고 북방 한계선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NLL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은 절대 NLL 그 북방 한계선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섬들이 저게 북한 평양 근처 남포 이쪽에까지 쭉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수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선도 많이 겹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군사훈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꽃이 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해바다는 라인이 확정적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건덕지 잡고 늘어설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저쪽에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지금 일어날 것이다 하고 남북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전은 입체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후방과 뭐 이런 전선 이게 따로 없이 그냥 입체적으로 막 공격하고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막 전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걸 제공권을 다 가지다 보니까 북한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좋다 하는 전투기가 우리 군에서는 진짜 퇴역하려고 하는 전투기하고 비슷해요. 특수부대에 타는 비행기가 북한에서는 뭐 우뚜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비행기가 쌍엽기, 그게 돌 던지면 맞아요. 그 비행기에 진짜 딱 날아가는 거 돌 던지면 맞을 것 같은 비행기예요. 그거에다가 뭐 8명 뭐 이 정도 태워가지고 보내겠다고 하는데 못 내려오거든요. 그거. 그 공군으로도 못 내려오고 해상으로도 못 내려와요. 우리는 저게 이지스함이라던가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북한은 1990년대 이전에 새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면전으로 확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전쟁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가끔씩 군부대 시찰 가면 지도 딱 펴놓고 뭐 부산, 포항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냥 때리겠다고 이렇게 이걸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북한 인민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런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뭐 재래식 전력이라던가 이런 건 힘은 약하지만 저들이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 김정은의 그 세습 독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거든요. 서로 여기서 이간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북한 주민들 해방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야 전쟁은 죽어도 안 돼. 야, 못해. 뭐 이런 세력을 여기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김정은은 그런 걸 꾀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쇼예요. 쇼. 걔네 군부대 다 돌아가면 그런 무기 자체가 없어요. 걔네. 탱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살짝 의문스럽거든요.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이게 궁금해요. 이 독재 시스템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엄청 그냥 보여줘야 돼요. 외부 세계에도 우리 이렇게 강해 하고 보여줘야지만 북한 인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배 고팠던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만드느라고 그랬어. 쟤네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이 뻥튀기가 돼 있어요. 제가 51kg에 넘어왔어요. 근데 일당 100, 혼자 100명을 우리는 죽인다. 김정은 원수님의 병사는 일당 100이다. 뭐 이렇게 교육자료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야, 우리한테 덤벼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변에 쭉 뿌려 던지는 거죠. 적으로 대했던 거는 과거부터 계속 했습니다. 적대 국가라는 표현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한 거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너네를 국가로 봐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 있을 때부터 한반도는 무조건 노동당 주도하에 통일을 해야 된다. 저 미제가 틀고 앉아있는 남조선을 미제의 군합발 밑에서 해방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쭉 와서 보면 대한민국이 그 미군의 군합발에 밝혔다고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과반수의 주민들이 저 군합발에 밟혔다고 하는 저 남조선이 북한보다 한참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거는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에서 그냥 그걸 이미 알고도 남았어요. 이번 시점에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라든 그런 희망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희망까지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김정은 정권이 짓밟아 버리면서 야, 한반도는 그냥 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하는 그런 걸 지금 요즘에 주장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공군력에서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해군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전반적인 면에서 이게 되진 않습니다. 북한의 전체 그 GDP가 우리 대한민국 삼성보다도 작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2배를 넘는 걸로 지금 국방백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질적인 훈련 이런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못 살고 있는 이유가 핵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이 독재 체제 때문에 못 사는 이유도 있지만 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 핵을 포기하면 그래도 좀 웬만한 거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거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다른 애들 얘네는 그냥 개시나 마시하는 한 존재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그런 외부 민주주의 진영한테 딱 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거는 뭐 확실하지만 어쨌든 재래식 전력에서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김정은이 지금 강하게 느끼는 거죠. 김정은이 핵무기를 쓴다는 거는 김정은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자기도 내려놓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핵무기를 쓰고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집권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집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김정은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핵무기 이것을 그냥 나름대로 전쟁 뭐 억제력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나 어떤 지위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 제재도 하고 있고 네,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구멍은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필요악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저는 코너에까지 몰진 말아야 된다고 봐요. 북한 시스템이 다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그런 핵 버튼이라든가 이런 건 누르지 않게끔 어떤 최소한의 그런 옵션 같은 거는 열어줘야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때리면 한반도에서 미군의 신경이 저 대만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경쟁력은 북한하고 상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훨씬 넘어섰다고 전 보거든요. 미군이 아무리 그쪽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선뜻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남북 관계의 그런 이런 균형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더 오래 견고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했던 진짜 직접적인 장본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에 개입하고 여러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90% 이상의 확률 쭉 사례를 놓고 보면 다 이웃 국가들이거든요. 저희 여기 대한민국이 저기 멕시코하고 전쟁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국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러시아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야 미국 쪽에 중국이 우리한테 마음대로 못하지. 만약에 미국이 없다면, 우리가 미국의 균형 밖에 그 영향력 밖에 있다면 중국에서 감노라면 감노고 배노라면 배노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반도에 계속 같이 놔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처음에 군인들을 딱 마주쳤을 때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게 다 놀라운 거거든요. 북한이 100년이 지나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 군인들이 여기 타 오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대체 노동당은 진짜 자기들을 배고프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 시켰는데 쟤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너무 많이 이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있는 애라면 북한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사회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굳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여기 얘가 민주주의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해도 낙하산 타고 떨어져도 임무 수행할 의지가 이렇게 막 충만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거짓말로 만들어지고 거짓말로 유지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시간 문제거든요. 진실을 아는 순간 상당히 노동당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거는 최대의 노동당이 최대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북한이 외부 정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딱 여기 와서 다른 세계를 보고 진실을 알면 북한을 옹호할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쇠뇌가 그냥 다 깨지는 거죠. 북한 군인들이 심지어 그들도 뇌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인민들 보고 그리고 어린애들 보면 막 총을 당기고 싶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인간의 그 DNA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애라면 전쟁이 북한이 상당히 열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 배도 못 채우고 1년에 총을 6방밖에 못 쏘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모르는 애들만 진짜 전쟁하면 이긴다고 하지.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기대조차 하지 않죠. 캐묻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어떤 철학자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속 캐물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